지금 부동산 국민 토론회를 왜 여는 걸까? 저는 리스크 분산과 여론의 환기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부작용이 생기면요, 모든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정부한테 갑니다. 대국민 토론회라는 형식을 거치면서 정책 결정의 책임을 대중과 일부 나누는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보여지는 이벤트, 극적인 이벤트,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방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전에 성남시청 시절, 성남시장 시절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급유예라는 겁니다. 파산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김대업이라는 분이 성남시청 청사를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때려 부었죠. 그래서 세수 펑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차입, 경기도에도 내부 차입을 했죠. 내부 차입 특별회계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대출을 불러일으킨 거를 나중에 이제 정산할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5,100억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산을 해야 되는데 나 돈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정산을 LH랑 국토부에 못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정작 그때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을 때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2010년, 11년 그 당시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을 당시 분당을 품고 있는 판교에서 또 세수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성남시 자체가 전국 지자체에서 예산이 높은 순위로 2위였습니다. 2위. 그런데 충분히 5,100억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를 한 거죠. 왜 그게 쇼냐고. 어떤 공문에도 LH나 국토부에서 이거 돈 갚아라고 압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고, 그리고 3년 몇 개월 뒤에 나 이거 빚 전부 다 청산 다 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 일 잘하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재명 시장이 끝나고 성남시에 남은 건요, 지방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때도 돈 많이 뿌렸잖아요. 그런 쇼를 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견입니다.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로 협박도 되게 많이 하던데 의견입니다. 여론 환기랑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여론을 많이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런 방편으로서 정치적 행보로서 이런 토론회가 사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대국민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정치의 결정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의 어떤 명분, 그리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 형성 없이 어떤 명분 없이 하기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분산과 여론 환기용으로 이제 우선 첫 번째 냈고, 두 번째는 세제 개편을 위한 명분,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론이 잘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국민 대토론에서 단도리 치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의 핵심 난제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제 개편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갈 건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요, 건보료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되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은 근데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합니다. 7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 국회가 이 법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부동산에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왜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잡는 명분으로 세수 확보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국민들의 합의를 내가 도출했다라는 명분을 이번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가 결국은 당장의 집값을 안정화라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추진을 위해 가지고 여론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수단에 가깝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번 토론회는 집값 안정의 실물 경제나 당면 과제 해결보다는요, 부동산으로 민심 회복을 해야 되고, 민심의 회복이 안 되겠지만은 세제 개편의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 더 방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성남시청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가지고 완전 변화에 대해서 나는 이런 지도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혹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내부 차입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나는 빚 없이 이걸 찍어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 잘하는 도지사의 명분과 그 다음에 불법 계곡 점거자들을 철거시킨 거,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대개 볼 때는 지자체나 광역지자체에서는 좀 통하는 거지만은 이 부동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이미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불이 붙고 민심이 돌아선 상황에서 과거에 했던 행적처럼 즉각적으로 돌팔력 있게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명분들이 와 잘했다라고 세워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국민 토론회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급 이렇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금융 공개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세금 마지막에 넣고 그다음에 마지막 방점을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단도리 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이걸 명분으로 세제 개편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근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집값 잡으려면요, 지금 거래 많이 되게 해야 됩니다. 실거 조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증은 있겠지만은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이런 규제라든지 삐져나온 것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과연 비싸다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다 집이거든요. 어떤 집을 사고 싶습니까?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만약에 집이 지금 3억 1천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11억 2천짜리도 있고 12억 2천짜리, 14억 1천, 13억 2천, 3억 1천짜리 다양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아 보입니까? 너무 어렵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름 안 적고 적어놔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게 좋습니까? 내가 집을 산다면 뭘 사고 싶습니까? 많이 보고 계신데 번호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일단은 여기에서 아파트명을 전부 다 말하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 게요. 요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그리고 요게 성남의 산성 해리스톤 알죠? 해리스톤. 그리고 요거는 서울원 노원의 아이파크입니다. 그리고 13억 2천짜리는 뭘까요? 올팍포. 그리고 3억이는 팰리스 1차입니다. 1차. 이 가격은요. 전부 다 30평 기준의 분양 당시의 가격입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가 2008년도에 30평 기준으로 지금 11억 2천 정도 했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50억에서 60억 30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해리스톤 아직까지 입주는 안 했죠? 요거는 18억에서 지금 현재 20억 합니다. 그리고 아이파크는 지금 한 19억 하죠? 20억 19억 하죠? 그리고 올팍포는 얼마 합니까? 한 30억에서 한 35억 하죠? 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워 팰리스 30평은 얼마 할까요? 이것도 한 34억에서 38억 정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뭘 사고 싶습니까?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타워 팰리스나 올팍포, 그 다음에 서울원 아이파크, 뭐 해리스톤, 뭐 이런 순으로 가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고가라는 가격들의 개념들이 다 다릅니다. 이때 비쌌고요. 해리스톤도 이때 비싸다고 했습니다. 서울원 아이파크 미분양 났죠. 그리고 올팍포도 12억 13억에 분양할 때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 집을 12억 13억 주고 사? 말도 안 돼. 이때 비싸다라는 기준이 그랬으니까요. 타워 팰리스 30평. 이게 99년도였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요게 어디 아파트면 타워 팰리스예요. 분양 당시 84 타입이 3억 4천이었어요. 이것도 고가 아파트였어요. 이건 타워 팰리스고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레미안 퍼스티지. 요거는 59 타입이 7억 5천이고 그 다음에 84 타입이 10억이네요. 30평이. 요게 레미안 퍼스티지였습니다. 2008년도 분양, 99년도 분양. 그리고 요거는 몇 년도에 분양했냐면요. 2025년 10월에 분양한 정자동의 분당 TL1. TL1 뭔지 아시죠?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해가지고 분양한 거. 요게 84 타입이 25억에서 26억이었습니다. 요게 84 타입이니까. 와, 비싸다. 근데 지금 이거 비싸죠? 지금 이거 싸죠? 이것도 되게 싸죠? 이때 비쌌어요.
우리는 시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회 먹을 때. 아파트도 적정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시가입니다. 시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고가에 대한 기준들이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싸다는 거는 가격에 빨리 적응해야지 이 비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고가 규제의 기준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억이었습니다. 종부 과세 대상을 6억, 투기 과열지역에 6억 이상을 LTV DTI 40% 제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5억이 초과하면 초고가로 분류해가지고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금요, 서울 아파트 평균이 15억입니다. 근데 이때는 고가였어요.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정했어요? 25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고가의 대출의 규제선으로 25억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 타워필리스도 보면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3억이 고가에 좀 비쌌어요. 이때도 99년도도 음마가 이때 3억, 4억 이렇게 했으니까 비싼 아파트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나간 딱 시점에 84 타입이 10억으로 뛰어버립니다. 물론 입지가 좀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들어오면은 가격을 올려줘요. 서민들이 더 힘들어져요. 고가의 기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6억이 고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이 고가였습니다. 기준이. 이때도 6억에서 바뀌긴 했어요. 고가의 기준이. 이재명 정부 25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행 중이죠. 저는 5년 뒤가 되면은 고가의 기준이 35억 정도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5억에서 40억이 고가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까지 다 올라가겠죠. 전국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야 10억짜리 집이야? 싸다. 이 말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2018년도, 17년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억짜리 아파트가 사라진다 이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야 6억이 어떻게 사라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평대 6억 아파트 사라진다니까 그 6억까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6억이라는 아파트가 싼가요? 싸지 않은가요? 쌉니다. 우리는 가격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비난은 하겠지만은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존 전략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돈은 천천히 쌓입니다. 돈은 인고의 결과물이고 천천히 쌓이는 거를 잘 참아내야 되고 그리고 돈은 불어나는 속도는 언제나 늦고 언제나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화폐가치 하락 속도를 빠르게 적응할 때 우리는 부의 기초를 쌓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